아, 최소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참, 우리, 심여첨 선생한테 제가 속았습니다. 제목이요. 논용신 성패 구흥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써놨어요. 논용신 변화절이 있고요. 3번이 그렇고, 또 지난번 강의했던 여기 4번 논용신 변화가 있어요. 저는 책을 그냥 원문을 딱 펼쳐놓고 용신 변화 절과 용신 변화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용신 변화를 갖다가 이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용신 변화절을 그리고 이 용신 변화 강의는 5강이었었는데 5강은 삭제했고요. 오늘 시간이 되면 30분 30분씩 강의를 하는데 요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복습을 했으니까 요거를 좀 먼저, 또 이게 길어요. 성과 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좀 기니까 뭐예요? 3장이라고 할게요. 3장은 이 책의 3장은 한창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해서 성하고 어떻게 해서 패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원문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심해천 선생한테 속았어요. 이게 이렇게 원문을 이제 논용신 구흥편을 하고 이상하다 하고 논용신 변화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 용신 변화를 떡하니 한 거죠. 이게 5강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명절 이때는 논용신 변화절에선 사람명절을 그때 이제 관격하고 두 번째 제격을 했잖아요. 제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그럼 논용신 변화, 논용신 변화, 논용신 변화절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착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제목만 보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농용신 변화와 논용신 변화절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그냥 쓰기만 막 정신없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4장을 먼저 지난 5강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이게 뭘까요? 캔슬 하고요. 논용신 변화절,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3장입니다. 이제 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성한 가운데, 그러니까 격이 이루어진 가운데에서도 패가 있고, 그 패가 있는 이유는 이것도 설명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공부를 했나? 반드시 그 꺼리는 기운,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성했는데 꺼리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패했다. 결국은 뭘까요? 정인격으로 잡아놨는데 제가 왕하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또 패한 가운데 또 이루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패가 반복된다. 그것은 모두 의지를 해야 되냐? 의지할 빙자예요. 구하고 응하는데 결국 구신을 보면 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응이라고 했는데 구신에 응하는 거에 한다 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끌이는 기운이 있을 것인가? 하위. 만약 정관격이라고 한다면 재성을 만나면 좋겠죠. 재성을 만나면. 또 그리고 봉상관을 만나면 안 돼요. 그 이유. 정관을 치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관성이 이렇게 투출을 했죠. 이게 정관격은 지지에 있는 건가 보죠. 관이 투출했는데 또 투출한 관이
격이 합의돼 버린다든지. 합만 되면 좋게요. 오히려 그 투출한 격이 충이 되면 더 안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가 식신격인데 바로 옆에서 편인이 그냥 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시 저도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이 내가 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식신격이 인성이 와서 딱 치니까 이게 효살이라고 해요. 이거를 올빼미 효자예요. 아주 나쁜 거죠. 삐딱하게 눈을 껌먹으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서모예요. 네. 작은 엄마. 작은 엄마예요. 네. 편인이라고 그러죠. 작은 엄마 밥을 먹는데 결국은 이거에 눈물밥. 네, 눈물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편인은. 그래서 저도 연애 이 편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죠. 물론 서모 밑에서 큰 건 아니지만 정모 밑에 컸어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왜? 농사는 많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농사를 어머니 끌려다니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아주 징글징글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땅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팔고 서울로 올라왔는지도 모르죠. 그것도 제 복이에요. 결국은 제 친구들은 지금 부자로 많이 시골에서 사는데 그게 바로 이 제복이에요. 이 쟤는 곧 남자한테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나면 마누라가 됐잖아요. 남자인데. 그럼 이 아버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다는 사람들 보면 불행해요. 편모술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서모 밑에서 자란 것과 똑같아요. 저도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니까 동네에서 좀 소름도 좀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돈이 되고요. 마누라가 되죠. 우리 철조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복이, 이 제라는 것이, 이 몽땅 다 세 가지는 없을 수 없다.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아버지 복은 없겠죠. 그러니까 돈도, 이 유산도 못 물려봤죠. 제 친구들은, 여담이 길어지는데, 제 친구들은 3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인코딩을 하려면 1시간이면 다 오히려 시간이 돼서 30분을 끝내놓고 다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기계가 좀 인코딩이 어려워서. 제 친구들은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와서 사회생활 할 때까지 그 제사를 지키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요 근처인데, 서울 근처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서울 근처에 개발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판 친구는 지금도 더 부자 되고, 기회가 돼서 판 사람도 지금도 부자 된 사람 많아요. 전 그 많은 땅을 군대 가기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 이유, 농사 짓기 싫어서. 어머니, 판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에 무척 아프셨어요. 그런 바람에 그걸 팔아서 수술을 해드렸어요. 또 그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죠. 아버지 복은 내 복인데, 아버지가 사놓고 간 걸 내가 그게 무슨 내 거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자수성가 스타일이겠죠? 네, 아버지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제 팔자를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두 번째 관성 얘기했으면 재성을 얘기했죠. 재성이 왕한데 관을 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관을 만나면 상관을 딱 만나서 관성과 여태 관성 얘기하고 있네요. 관성을 딱 합할 경우 그러면 안 되죠. 인성이 투출해서 식신이 설기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시 재성을 만나요. 그럼 제극이 나니까 안 좋고요. 네. 그럼 인성이 깨져버리죠. 투살. 살이 인성을 그래도 생해요. 다행이겠죠? 이거 본래는 관이 생해야 되는데.
또 재성이 딱 투출하면서 어떻게 돼? 이 인성을 갖고 가버려요. 그리고 살만 남는 경우. 이것도 안 좋겠죠. 네. 식신대사라고 있어요. 이건 제 기능을 해요. 그런데 다시 이거 재성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재성이 식신이 재성을 생하려고 그러지 살을 누르려고 하질 않아요. 또 칠살이 그 식신을 만났는데 인성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인성이 인극식을 하죠. 네. 그래서 안 좋은 거죠. 상관생제 하는데 다시 어떻게 봉합, 어떤 게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이 상관이 합의됐겠죠. 네. 상관하고 합을 할까요? 네, 그렇게 됐죠. 폐인을 하고 있는데 상관을 또 다시 상관을 또 만난다든지. 이건 뭐를 폐인을 하고 있을까요? 상관 폐인하고 있을 때 또 다시 상관을 만난다? 폐인이 인성을 폐인을 하고 있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관 폐인한데 다시 상관을 만나는 경우, 이건 폐인이 상이 되겠는데요.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30분에 끝내야 되니까요. 끝낼 수 있을라는 모르겠네요. 오늘 여담을 많이 해서. 양인이 이걸 관을 투출했죠. 그런데 상관이어서 관을 치면 안 되죠. 그래도 이건 관이니까 양인은 관 못 써요. 근데 요게 진짜 중요하죠. 살이 투출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양이면. 근데 피합을 당하면 안 되죠. 살이 합을 당하면. 네. 골라골게 깨요. 이거 관을 투출해야 돼요. 근데 상관 만나면 안 되죠. 네. 또 투제하는데 살을 만난다든지. 이거 살 만나면 안 돼요. 골라골게. 모두 이것은 끓이는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끓이는 거 말고 또 이제 반기는 게 있을 거죠. 네. 하일궁. 무엇이 나를 구해주는 것일까? 이게 관성이 상관을 만났어요. 그럴 때 인성을 만나면 이걸 풀어주는 거죠. 네. 살이 잡살했어요. 근데 합살해갖고 깨끗해지는 거. 또 형충이 됐는데 회합이 되는 거. 이런 거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네. 구음이 되는 거예요. 구신이죠. 구신. 구할구자. 네. 구신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재성이 겁절 만났는데 식신이 투출해갖고 화지. 뭘 화지하는가? 겁절을 화지하고 있다. 라고 좋은 거죠. 생관을 해서 제함을 당하고 있어요. 생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재성이 그렇겠죠. 근데 살을 만나서 식신이 눌러주면 살은 생지한다. 네. 지금 재성을 위주로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네. 이건 관성 설명하고 이건 재성 설명한 거예요. 혹 재성이 남고 합살을 할 경우에도 좋다. 네. 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 적천수는 음양오행에 근량을 재는 거예요. 근량을 재는 거예요. 음양오행에. 근데 이 자평진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육친을 가지고 지금 좋고 나쁜 걸 따지는 거예요. 음양오행 근량 재지 않아요. 분명히 이론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도 물론 처음 공부는 음양오행인 적천수 천밀 가지고 박사를 땄지만 이 음양오행의 근량을 다뤄서 무게를 달아갖고 사주팔자를 보기에는 조금은 좀 함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도 이 격을 좀 같이 섞어보면, 그런데 한쪽으로 편과하게 격은 안 좋다. 처음에 저도 이 적천수 공부할 때는 격이 무용론으로 알았어요. 그거는 누가 얘기를 했냐? 이 양반이 경무용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책 속에서. 그러나 저도 누차 경험을 해보니
음양오행 중화 억부 용신론으로만 사주를 설명하기 좀 떨어진다 라는 걸 해서 제가 원본을 가지고 저 혼자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 심해점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일책은 안 하고, 일책은 뭐 천간이 어떻고 지지가 어쩌고 하는 건 그건 소용없잖아요. 거의 똑같은 소리니까. 이 적천수 천미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 책부터는 논용신. 자, 용신을 논하겠다. 그러면 이 용신이라는 소리가 벌써 중화업부론과 이 격국론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걸 차이를 못 느끼면서 그냥 뛰어들었다간 격국론도 못하고 중화론도 못하는 그런 실패를 당하죠. 반드시 말씀드리는 건 이건 뼈를 찾는 거예요. 뼈를 추려내는 거예요. 작은 칼로. 네. 그리고 적천수 중화나 억부로는 큰 망치로 한번 때려잡는 거죠. 디테일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자, 다음 인성을 봅시다. 보세요. 이렇게 체계적이잖아요. 관, 재, 인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요. 그리고 식신 나오죠. 뭐. 관, 재, 인, 식신. 더군다나 관을 썼으면 저 밑에 편만 있어요. 재성은 이 양반 정제 편제 같이 써요. 인성 똑같이 정인편이 똑같아요. 근데 현대적으로는 재성도 정편제로 나누고 인성도 정편이로 나눠요. 이 인성만큼은 아주 정편이로 나눠 써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죠. 인성이 재성을 만났을 때 겁재가 와서 이걸 풀어주면 돼요. 네. 그러든지 재성이 합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인성만 남는.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이건 지금 정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이 좋겠죠? 이건 지원에 나오나? 식신이 이렇게 효신을 만나요. 편인을 만나고 있을 때 살을 취해서 성격이 되든지, 그럼 식신이 이거 살을 극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말고 재성이 와서 이 식신을 보호하는 게 좋아요. 재성이 와서 편인을 제거해 버리면 좋죠. 그 조건이 뭐냐? 식신격은 그래서 저는 신강 신약으로 다 하겠습니다. 인왕 인약과 이거는 신강해야 된다. 네, 조건이. 이 신강하지 못하면 식신격을 쓰지를 못해요. 특히 이 편인이 와서 식신을 그냥 눌러버려요. 그래서 신강, 일주가 반드시 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왕이 아니에요. 인왕을 하면 이도를 해요. 식신격에 대해서. 식신격은. 제가 식신격이기 때문에 아주 수없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이것이, 살이 재성을, 살은 식신의 제압을 받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와서 이렇게 딱 호사를 하고 있을 때, 딱 재성이 와갖고 인성을 눌러주면, 거인이 존식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2단계 지나간 거예요, 이거. 딱 식신이 딱 살을 식신이 딱 제사를 하고 있을 때, 이 살격 얘기하는 거예요, 살격. 칠살격은 무조건 식신부터 찾고 봐야 돼요. 왜? 흉격이니까 제압부터 하고 들어가야죠. 삼각격도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생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상관은 일단 정인으로 한번 딱 눌러줘야 돼요. 이거 뭐예요? 상관이 생제하면 좋아요. 이거는 자기 상관의 힘을 빼니까. 투사를 하고 있을 때 합사하면 좋아요. 이건 무슨 소리냐? 상관과 살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뭐 별로 인연이 없어요. 살만큼은 식신으로 눌러줘야 돼요. 양에는 관을 써야 돼요. 용관, 관살을 쓰는데 이 살이 더 중요해요. 식신이 이렇게 딱 끼어 있으면 상식이, 이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런 거예요. 관살, 상식인데 거듭해서 인성이 나타나면 좋다. 왜? 식상을 제하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딱 맞네요. 시간이. 8번 권력격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운편이 끝나겠네요. 예. 그리고 요 용신변화절이 나오죠. 이제 또 절이 아닙니다. 용신변화. 3이 있고 4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이제 심선생한테 당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심선생은 1, 2, 3, 4를 제대로 넣어놨는데 이놈의 설하고 씨가, 자 보세요. 설하고 씨가 여기까지만 원문이에요. 근데 제가 잘난 척하고 여기다 중주를 했답시고 여기다 설하고가 지 맘대로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이렇게. 이건 다 줄줄이 중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문을 저도 읽는 입장에서 원문이 뭔지 중주가 뭔지 잘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원문은 그래도 요만큼 한 칸이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할까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아니에요. 이 원문에 대해서. 자꾸만 당하니까, 이 설학어한테. 참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설학어가. 괜히 열받네, 씨. 건너골겁격. 관을 쓰는 거죠? 용신이. 네. 근데 주위에 쭉 둘러서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관을 합을 해갔든지, 재성을 딱 끼고 있는 살이 재성을 쓰려고 하는데 살이 딱 끼어 있을 때는 살을 합해 간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구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다 제가 한문을 써놨네요. 구함을, 응에서 구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20판 7발분 지났네요. 그래서 제 기계가 1시간은 용량이 안 돼요. 30분씩 끊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번 논용신 변화장은 5강에 했던 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6강으로 넘기는데, 요때 다시 이제 편안하게 관격 사례명조를 2개 했으니까 요때 했던 제격 사례명조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 저는 먼저 근량, 무게를 다는 중화억벌론으로다가 박사를 땄다고 그랬어요. 족전수 천미. 그런데 그게 좀 약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칼잡이로 지금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특히 격국론어에서 이 격국이 딱 제격에서 성립이 됐을 땐 대개 보면 벼슬 가진 분들을 전부 심해천 선생이 뽑아놨으니까 대를,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격이 성립되려면. 그것을 아마 이렇게 중화용신론으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제 주관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바로 정단 선생님하고 함정범 씨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 정단 선생하고 셋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일단 먼저 손님이 내담자가 오면 먼저 중화업분론으로 딱 풀어보고 그 다음에 격국론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마 자세하게 직업이 뭐일 것이다 라는 건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용신변화, 아까는 지금 강의한 건 용신변화절, 이건 용신변화가 이제 다음 강의. 5강? 이게 6강이 되나요? 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은 제가 정말 착각하니까 제목은 이제 제가 이따 작업을 하면서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요 용신 변화절은
끝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격에서 사례명제 2개를 중화 억분호로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